안녕하세요. 투자보감의 김난입니다. 오늘장 우리 증시는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뜨거웠습니다. 덕분에 엔터주도 함께 움직였죠. 이 방탄소년단이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빌보드 메인 차트인 빌보드 201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오늘 뜨겁게 반응을 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좌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이 방탄소년단의 기록처럼 높은 수익을 기록할 수 있기를 큰 응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동반돼야 할지 저희 투자보감을 통해서 꼼꼼하게 진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023772-0269번, 023772-0269번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되고요. 저희 문자 참여도 열려 있습니다. 문자는 1899-9738, 1899-9738번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실시간 종목 상담에 앞서 좋은 기법으로 이 시장을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투자보감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골 김태경 전문가의 핵심 비법이 담긴 투자보감 함께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식골 김태경입니다.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아서 오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매매할 때 어떤 좀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제 경협주가 좀 이제 많이 올라갔었죠. 뭐 50개 종목이 뭐 상한가를 막 기록하면서 막 이런 장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막 엄청난 종목들이 막 엄청나게 또 올라갔었거든요. 자,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올라갔던 종목들이 다 빠져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방탄소년단, 어마어마하죠. 뭐 빌보드 차트 1위에 또 올라가면서 이 방탄소년단 관련주들이 올라갔습니다. 특히 뭐 엔터 관련주들 중에서도 또 다른 종목이지만 이 방탄소년단 펀드를 좀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이 종목들도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좀 많은 또 이제 상승률을 좀 보여주면서 이제 흐름 자체가 좀 좋아졌는데, 사실 그런 종목들 몇 종목 빼고는 뭐 경협주들 중에서도 뭐 철도주 뭐 이런 종목들 빼고 건설주 종목들 빼고는 다 빠졌습니다. 뭐 전기, 그다음에 뭐 의류, 뭐 정책 지원 이런 부분들 다 빠져버렸고, 그다음에 또 오늘 또 장 끝나고 시간외를 보니까 또 이제 호가창을 또 막 난리를 피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정말 이 시장 좀 매매하기 여러분들 좀 껄끄럽겠다라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힘들기도 하겠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을 때 이 제약주가 아니죠. 이 경협주들을 매도하는 타이밍은 언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이제 어제 또는 이제 오늘 월요일 화요일 날 경협주들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오늘 좀 정리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리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정리 안 하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이 경협주가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 아무래도 이제 뭐 순환으로 업종이 돌아가면서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들, 그다음에 내일 경협주는 도대체 내일 또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내일 또 빠질 것인지 이게 참 이제 고민이실 겁니다. 그래서 경협주를 갖고 있는데 좀 이제 고민이시다라고 하신다면 이 하단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문자와 전화 상담을 통해서 제가 좀 이제 방향성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 상담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시장에서 좀 이렇게 파악을 하고 내일 시장을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자,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 경협주 순환매가 나왔기 때문에 불안한 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 내가 만약에 철도주와 건설주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나쁘진 않았겠죠. 뭐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들, 반등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보합권에서 마감해주면서 어제의 수익률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부분들. 하지만 철도와 건설주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 장중에 막 5% 또는 6% 정도의 하락이 나와주면서 좀 이제 많이 빠져주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장에는 참 불안한 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런 불안한 장이기 때문에 뭡니까? 이 안전한 매매를 또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불안한 장에서 어떤 종목이 안전한 종목이고 어떤 매매가 안전한 매매냐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이슈가 받쳐주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지금 뭐 경협주들 실질적인 이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통일이 된다면, 그다음에 뭐 북미 정상이 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좋게 끝난다면 이런 이제 전제를 깔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실질적인 이슈가 나와주지 않으면서 지금 기대감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흐름들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서는 실질적인 이슈가 나와주는 그런 종목들을 좀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일단은 첫 번째 경협주의 롤러코스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협주의 롤러코스터예요. 뭐 금요일 날은 뭐 하한가 왔다가 월요일 날 상한가 왔다가 오늘 또 막 또 6% 10% 빠져버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거의 뭐 지금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현재 주가 흐름들을 경협주들은 다 똑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금요일에 다 빠졌고 월요일에 다 올라갔고 이러다 보니까 그 차트만 보더라도 이게 경협주인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차트를 똑같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경협주이다 보니까 지금은요. 그래서 이 경협주들은 제가 저번 주부터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자, 두 번째 불안한 장에서는 안전한 매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인 이슈가 나와주는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경협주들은 전제를 깔고 있어요. 뭐뭐를 한다면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상승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기대감을 형성했을 때는 더 큰 상승이 나와주겠죠. 기대감. 실질적으로 그 이슈가 나왔을 때 한번 빵 치고 올라갔다가 제로 소멸로 이제 쭉 빠져주는 모습들 우리가 전형적으로 알고 있는 종목의 흐름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할 거예요. 왜? 금요일 날 우리가 한번 대였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종목들이 하한가를 가면서 그때 한번 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북미 정상에 대한 뭐 기대감은 지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금요일 같은 흐름을 또 보여주지 않을 것인가라는 불안감 때문에 이 종목을 올렸다 눌렸다 반복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제가 실질적인 이슈가 나와주는 종목들을 매매해서 안전적인 매매를 진행하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이 왕서방 관련주 들을 좀 매매를 해보셔라라는 거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제, 오늘, 지금 이번 주 이 장에서는 이 왕서방 관련주들의 견고한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7%, 8% 그냥 양봉으로 딱 마감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 이 상단에서 도지형 캔들이 나와주면서 그런 이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었거든요. 제가 어저께 이제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무료 온라인 강의에서 드렸던 종목도 마찬가지로 막 큰 상승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제 좀 안 좋은 시장이었어요. 이 오전 10시 이후, 10시 반 이후부터 진행이 됐던 이 장이 좀 빠져주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이런 지금 안 좋은 시장에서도 견고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방탄소년단 관련주들을 미리 선침해 놓고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장중에 막 올라가다가 또 다시 한 번 더 저항 라인대를 맞고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윗골이 상당히 길게 달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키이스트나 그다음에 뭐 대성 파인텍이나 이런 종목들을 위에서 잡았다라고 한다면 또 이제 손실을 보셨을 거고 뭐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뭐 과열 종목으로 해가지고 뭐 이제 잡을 수 있는 구간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미리 선침해 놓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수익 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수급 자체가 워낙 많이 한 번에 쏠려버립니다. 왜? 제약주 물렸고요. 코인 관련주 물렸고요. 그다음에 또 경협주 또 물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손실난 부분들을 어떻게든 좀 빨리 메꿔보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한 방에 수급이 몰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방에 수급이 몰려버린다라고 한다면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미리 선침해를 통해서 종목을 매수해놓고 기다렸다가 상한가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노려보는 매매가 진행해야 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경협주 물론 이제 손실 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요.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제가 매도할 타이밍은 월요일과 화요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리를 하셔서 수익으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들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과연 경협주들이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 고민 이 밑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신다면 제가 방향성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장 좀 말씀해 드렸고 다음 시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잠시 뒤에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골 전문가님의 오늘장 진단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간 종목 상담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투자보감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문자 1899-9738, 1899-9738번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낱낱이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5738님의 문자입니다. 주식골 김태경 전문가님과 투자보감 열혈 팬이에요. 지엔코 매수가 2,850원, 비중 30%입니다. 전환가액 때문에 더 내릴 수도 있다던데 걱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할까요? 앞으로의 전망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지엔코 어떤 진단 필요할까요? 네, 뭐 지엔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뭐 지엔코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뭐 대선 전에 뭐 이제 관련해 가지고 강한 상승을 보여주다가 뭐 이제 출마 안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엄청난 하락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가격대에서 지속적으로 행보를 하다가 최근에 조금은 좀 올라오잖아 싶더니 좀 이슈를 좀 받아주나 또 싶더니 지금 또 다시 한번 저항 라인대를 받고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 흐름 자체가 이슈를 받아주는 흐름들이 아니라는 거래요. 자, 이거를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뭐 이제 대선 관련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쭉 올렸다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쭉 내렸다가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계속 횡보를 진행했죠. 지금 이제 이 물량대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거의 모든 투자자들이 매매를 진행했어요. 자, 그런데 이때 딱 올라왔을 때 있잖아요. 저 계속 저점에 뭐 여기서 매집이 진행이 되다가 횡보를 진행하다가 이쪽에 좀 저점에 지지를 받고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한번 쭉 올라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막 이슈를 받으면서 올라왔다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과 개인들의 물량 주고받기를 통해서 여기를 한번 끌어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량 주고받기를 끌어올리다 보니까 뭐예요? 이슈가 없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이 또 내려왔다가 여기서 좀 횡보를 하다가 지엔코에 대한 기대감이죠. 기대감 때문에 계속 이쪽에서 횡보를 진행하면서 기간 조정을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간 조정을 주면서 예전에는 61선이라든지 121선의 지지를 받아주면서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와줬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121선이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왜요? 이때 움직임 때문에 121선이 위쪽으로 올라왔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120선을 이탈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항 라인 때, 지지 라인 때 이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여기에서 지지를 받아줘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21선, 61선 모두 다 이탈하면서 추가적으로 좀 내려올 수 있는 부분들을 잡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추가 하락이 예상이 되는데 한 번 더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내려와요? 예전에 한 번 지지를 받았던 구간 2,300원까지는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2,300원까지 좀 기다려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2,300원 이탈하게 된다면 이건 전량 정리하셔야 돼요. 왜? 추가적으로 1,700원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이쪽 구간, 이 바로 직전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구간에서 지금 현재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고 위쪽으로 올라와 준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1차 목표가로는 3,000원까지는 좀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000원대 오면은 물량대가 많기 때문에 저항을 한번 받을 거예요. 반드시 받을 겁니다. 자, 그래서 3,000원에 오신다라고 한다면, 3,000원에 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전량 정리하시고 지엔코 말고 제가 오늘 방송 말미에 드리는 좋은 종목, 제가 또 이제 왕소방 종목을 또 갖고 왔기 때문에 그 종목을 좀 매매해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지엔코 2,300원 구간 이탈하면 정리하시라 말씀하셨고요. 목표가로는 3,000원대 잡아주셨는데 이 3,000원대가 오면 전량 정리하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저기 네. 이스타코. 네, 이스타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는 비중은 25%고요. 네. 저기 매수가는 3,520원. 네, 이스타코 3,520원에 25%요, 시청자님. 예. 네, 오래 가지고 있으셨나 봐요. 오래됐어요. 몇 년 됐어요. 몇 년 되셨죠. 네. 네. 이렇게 장기로 가져갈 생각에 매수하셨던 거예요? 그때 사놓고 네. 어떻게 조금 수익 났었는데 4천 얼마까지 왔었는데 못 팔아가지고 그냥 그 뒤로 그냥 계속 그냥 방쳐 놔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고. 엄청 많이 밀렸는데 그래도 잘 참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시청자님. 매도 안 네. 하고 손절 안 하고. 네, 네. 좀 어디까지 올라오면 파실 계획이세요? 그러니까 저기 그 얼마까지 그게 올 건지 그게 그 궁금하셔서. 3,520원 올까요? 4,520원이요? 네. 3,520원 매수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 구간대가 가능할지, 예, 예.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이스타코, 네, 전문가님 이스타코 3,520원에 25%한 3년 넘게 보유하신 것 같아요. 이 종목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시간이 좀 걸리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네네. 네. 이스타코를 이제 매수를, 제가 지금 방금 차트를 딱 봤는데, 네. 매수가를 좀 보니까 한 2014년도쯤에 좀 매수를 진행하신 것 같아요. 예. 한 3년 넘는, 약 4년째 지금 현재 돌입하고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예.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렇게 또 종목이 내려와가지고, 또 이제 또 마음에 또 이제 짐 같은 종목인 것 같은데, 일단은 이스타코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까지 오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한 1년은 더 들고 하셔야 될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지금 한 번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는 1년에 막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을 때가 2014년도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매수하시기 전에. 그때 막 예. 엄청나게 올랐었잖아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이슈를 좀 받아줬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스타코에 대한 이슈가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그래요? 지금 실적 상태를 좀 보게 된다면 예. 지금 이 이스타코 같은 경우에는 뭐 부동산을 뭐 이제 매매하고 임대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 업종이 쏠려 있어요. 영업 활동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건설주가 아니에요. 네, 그래요? 건설주가 아니고 이 부동산을 이 매매하고 임대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분양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예. 그 시공사가 아니에요. 분양사인데 지금 이 이스타코의 실적을 좀 보여드릴게요. 실적을 네. 보시게 되면은 2014년도 그때 막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2015년도부터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요. 계속 적자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스타코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이게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4년 연속 적자 지속이 된다면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현재 주가를 보신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눌리면서 지금 현재 1,000원 구간에서 계속 왔다 갔다 1,000원 밑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 갑자기 막 상한가에 도달하면서 1,000원을 넘어섰거든요. 네, 이 흐름이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상장 폐지가 되는 그 종목들의 수순이 비슷해요. 동전까지 내려갔다가 갑자기 치고 올라오면서 막 상한가 점상 막 가다가 갑자기 거래 정지 걸리면서 상장 폐지된다고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막 정리매매 들어가면서 막 밑에서 막 갑자기 막 깔아주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이스타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연도 2분기 때 실적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위험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중이 어느 정도 되신다고 하셨죠? 25%요. 25%요. 손절을 해도 좀 타격이 좀 있는 비중인데 그래도 이제 비중이 많지 않은 게 좀 다행입니다. 자, 지금 주봉상에서 백주선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계속 백주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내려왔거든요. 자,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백주선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라인대를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오늘 거래량도 또 많이 터졌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때에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면 아마 내일도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거예요. 아주 큰 반등이 나올 거면서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한 1,5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한 번 더 올라갔을 이 1,500원이 저항 라인대예요. 강한 저항 라인대이기 때문에 일단 1,500원까지 온다면 조금 이제 반 정도는 좀 털어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반 정도는 좀 털어내시고 그 다음에 이스타코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슈 말고 실적에 대한 이슈를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스타코 좀 걱정이 정말 많으시겠지만 일단은 이 종목 상태가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네,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스타코 같은 경우는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1,500원쯤에서 좀 정리를 하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이 종목이 만약에 이번 주 안에 1,500원을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연락을 주세요. 네, 다시 연락을 주시면은 그러면 네. 아침부터 1,500원에다 딱 걸어놔요? 이게 또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아침에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이 1,500원까지는 안 갈 수도 있어요. 1,500원까지 간다. 예, 왜냐면은 딱 상한가 걸리는 게 1,500원 살짝 미치거든요. 예, 내일 상한가가 한번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1,500원 살짝 미치예요. 그래서 일단 걸어두진 마시고 좀 주가의 흐름을 보시다가 내일 상한가 나왔다 그러면은 한 번 더 올딩하세요. 한 번 더 홀딩을 하고요. 네, 내일 상한가가 나왔다 그러면 한 번 더 홀딩하시고 만약에 내일 모레 지속적으로 올라가서 1,500원에 도달한다면 그쪽에서 정리하시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네. 이런 종목들 정리하시고요. 제가 이따가 드리는 좀 좋은 종목들, 안전한 종목들로 좀 매매 진행해 보세요. 예.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이스타코는 상장 폐지가 되는 종목의 전철을 밟고 있다. 조금 우려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1,500원대가 오면 이 구간에서 반 정도를 매도하시고 실적에 대한 이슈를 계속해서 체크하시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1,500원 구간대가 오면 다시 한 번 더 저희 투자부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대폰 번호 뒷자리 0023님의 문자입니다. 한솔재지 16,050원 95%입니다. 앞으로 전망 좀 제발 알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오늘 또 문자 보냅니다. 꼭 선택해주세요. 꼭이요. 너무 간절하게 보내주셔서 지나칠 수가 없는 문자였습니다. 전문가님 한솔재지 어떤 진단 필요할까요? 네, 뭐 한솔재지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더 좀 이제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흐름 자체가 좀 약하기 때문에 이제 꼭 봐달라고 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한솔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종목명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현재 이 한솔재지 차트 흐름입니다. 그런데 다른 걸 볼게요. 같은 업종입니다. 자, 양지사를 보고요. 그 다음에 무림 PMP를 보고요.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이 흐름 자체가 지금 뭐 추세가 무너진 흐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솔재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주다가 그 다음에 이쪽에서 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들. 저점을 연결해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추세가 상방으로 좀 열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오늘 무슨 이슈가 나왔어요? 오늘 무슨 양지사가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한솔 홈데코가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그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이 고위급 회담에서 그 살림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한다라고 하는 이슈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솔 홈데코가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한솔 홈데코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솔 홈데코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장 막판에 16%가 급등해 버립니다. 자,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솔 홈데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그 살림 쪽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솔재지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더 이슈의 영향을 받으면서 덩달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수급의 영향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좀 나와서 눌렸지만 지속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던 종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좀 눌린다 하더라도 안 좋은 흐름, 추세가 무너진 게 아니라 잠깐 그냥 눌려주고 가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딱 잡아드리는데 손절가는 종가상 17,000원입니다. 17,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종가상이에요. 17,000원 이탈하게 된다면 그 다음 날 정리를 좀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일 종가상 17,000원 이탈하면 내일 모레 정리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19,000원까지는 쏘아 올릴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는데 19,000원이 예전에 엄청나게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가 강한 저항 라인대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9,000원까지는 1차적인 목표가 잡고 진행하시고 손절가는 17,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솔재지 종가상 17,000원 이탈하면 정리하시라 말씀하셨고요. 목표가로는 19,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상선요. 네, 현대상서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6,230원이고 네. 30%요. 네, 6,230원에 30%요. 네. 네, 지금 손실권에 있는데 매수하실 때는 어떤 목표가를 어느 정도 잡아두셨나요? 한 7,500원에서 8,000원 보고 했는데. 7,500원에서 8,000원 구간까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가능할지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전문가님. 현대상선 6,230원에 30%, 7,500원에서 8,000원까지 가능할까요? 네, 저는 일단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현대상선
매수를 한 거 보니까 매수가를 좀 매수가를 좀 보니까 어제 아니면 오늘 좀 매수를 진행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니, 저 4월 말 정도 했는데요. 4월 말에 하셨구나. 네. 그러면은 중간에 원하는 목표가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를 안 하신 거죠? 네네. 그러시구나. 어저께도 좀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그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는데. 사실 좀 이런 경우가 많죠. 우리가 이제 목표가를 설정을 해놨는데 이 목표가에 도달하지 않고 강한 흐름은 나왔지만 목표가에 네. 도달하지 않고 또 이제 또 빠졌을 때 그 기분이 그렇게 좀 유쾌하진 않잖아요. 네. 자, 근데 이 현대상성 같은 경우에는 경협주로 좀 편입이 돼 있죠. 네. 경협주로 좀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현대상성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쭉 눌렸다가 월요일 날 어제죠. 어제 이제 27% 정도 확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자,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지금 경협주들은 돌아가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철도, 건설주 많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시간에서도 좀 많이 요동을 쳤습니다. 그럼 내일 같은 경우에는 건설, 철도랑 건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업종들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현대상성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아직 경협에 대한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전 남아 있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홀딩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목표가로 설정하고 계신 7,000원 또는 7,5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네. 지금 요것들을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현대상성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계속 저점에 그 매직 구간이 진행이 되다가 경협에 대한 이슈가 나와주면서 슬금슬금 올라왔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한번 눌렸죠. 그래서 뭐의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갑니까? 바로 21선의 지지, 바로 세력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오다가 다시 한번 지지받아주는 구간 121선, 그리고 21선이 121선 골든크로스 해주면서 이쪽에서 다시 한번 올라왔다가 또 21선의 지지, 반등, 지지, 그다음에 금요일은 예상 외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건 노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와 주는데 어제도 120선의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요. 오늘도 20선의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지금 안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일 안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하단 부근, 그러니까 오늘 종가 부근에서 도전 캔들이 나와줄 확률이 높아요. 도전 캔들이 나올 확률이 높고 아니면 이 음봉 중간에서 이 캔들을 형성해주면서 또 이제 도전 캔들이 나와주겠죠. 그리고 난다라고 한다면 도전 캔들이 내일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제 화요일이죠. 수요일, 목요일 날 한번 이제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현대상성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홀딩을 진행하시고 일단 1차적인 목표가로는 7,000원 잡아드리는데 7,000원이 왜 7,000원이냐면 예전에 주가가 막 하락을 하다가 이쪽에서 저항을 한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 수급이 영향을 받으면서 7,000원까지는 올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수급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7,000원까지 보시면 되겠고 7,000원에 온다면 일단은 반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요. 그다음에 반만 끌고 가시면서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경협주에 대한 이슈가 아직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방향성을 다시 한번 더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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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경협주들은 이제 슬슬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고 내일장부터는 조금 이제 실질적인 이슈가 나와주는 종목들, 제가 이따가 드리는 종목 또는 이제 방송이 끝나고 진행되는 무료 강연회에서 드리는 종목들 이런 종목을 좀 매매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현대상선 1차 목표가로 7,000원 잡아주셨는데요. 이 구간대가 오면 반은 매도하시고 남은 물량으로 다시 한번 저희 투자부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관님 오늘 앞서 강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왕서방 공략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왕서방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자,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이제 중국과 관련된 종목을 좀 이제 보셔라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왕서방 종목들을 잡아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왕서방 종목들이 오늘 좀 장이 별로 안 좋았어요. 장이 상당히 변동성이 심하면서 좀 안 좋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왕서방 종목들은 눌리는 게 아니라 이 도전 캔들이 나와주면서 자리를 잡아주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이 급등 초입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현재 이슈가 나와준다는 것들 봤을 때 이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점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중국 사이트를 돌아본다 하더라도 이 여행과 관련되어 있는 연관 검색어가 많이 나와주고 어떤 사이트는
아예 한국 여행에 대한 초점을 맞춰져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슬슬 6월, 7월, 8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올 겁니다. 왜? 중국 여름 상당히 덥습니다. 진짜 쪄 죽을 듯이 더워요. 그렇기 때문에 온다라고 한다면 여태까지 오지 못했던 한한령 때문에 오지 못했던 이 한국에 많이 올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재 관련주, 이 왕서방 관련주들이 지금 급등 초입 구간에 대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제2의 네이처셀 같은 종목 있죠. 네이처셀 이 10개월 동안 1000%가 상승해버립니다. 자, 그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실질적인 이슈, 실질적인 이 기업 영업 활동, 영업 이익 등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던 그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많습니다. 왜? 한한령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진행이 되는 무료 온라인 강연에서 좀 진행을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500% 이상의 가치가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그런 종목들을 하나하나 받아가 보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6, 7, 8월 이 3개월간의 매매는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늦지 않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름에는 중국 관광객이 느는 만큼 중국 관련주들의 상승 노려볼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이 좋을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투자 보관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주식골 김태경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2583님의 문자입니다. 투자25시 믿고 보는 시청자입니다. 현대상사 36,000원대 매수해서 비중이 50%입니다. 오늘 1.45% 하락했는데 기대 심리에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처럼 하락할까 봐 걱정되네요. 그냥 정리해야 할까요?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네, 지금 수익권에 있는데 전문가님 현대상사 어디까지 좀 더 끌고 가봐도 될까요? 네, 뭐 현대상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42,000원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사실 현대상사 같은 경우에도 경협주에 좀 포함이 돼 있고 지금 현재 경협주도 똑같은 흐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죠. 차트만 보더라도 이게 경협주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협주들은 항상 똑같은 흐름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 빠지고 월요일 날 상한가, 오늘 빠졌어요. 똑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차트만 봐도 이게 경협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협주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뭐 매수가가 36,000원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지금 뭐 금요일 날에는 뭐 철렁하셨겠지만 월요일 날 어제는 상한가가 나와주면서 다시 또 기분이 좋아지셨겠죠. 근데 오늘 좀 이제 기대 심리 때문에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대상사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지지받아주면서 도지형 캔들 또는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는 흐름이에요. 약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현대상선처럼 그렇게 흘러갈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리하지 말고 좀 홀딩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홀딩을 진행하면서 지금 일단은 주봉상의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일단은 고점에 와 있어요. 오늘 같은 이번 주에 상당히 큰 고점을 찍었고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단기적인 반등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목표가는 42,000원 정도 잡아드립니다. 42,500원 정도 잡아드리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네요. 42,500원 정도 잡아드리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경협주들을 너무 또 고점에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으로 뭐 60%, 70% 수익을 보겠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수익권이 나온다고 한다면 42,500원에서 전량 정리하시고요. 손절가는 매수가입니다. 손절가 매수가가 되겠죠. 매수가를 이탈하게 된다면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 종목 정리하시고 제가 드리는 실질적인 이슈가 나와준 종목을 좀 잡아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상사 42,500원대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다 말씀하셨고요. 손절가를 매수가로 잡고 대응하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전에도 전화를 주셨군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45만 원에 30%. 네, 45만 원에 30%. 지금 손실권에 네네. 있네요, 시청자님. 예. 네, 매수한 지는 어느 정도 되셨나요? 한 2달 넘었어요. 두 달 어떻게 정도? 될 건지. 예, 예. 아, 2달 정도 가지고 있으셨어요. 그러면 쭉 떨어질 때 그래도 계속 가지고 있으셨네요, 시청자님. 네. 네, 목표가를 어느 정도 생각하셨어요, 매수하실 때?
50만 원은 가야 되는데. 50만 원 가야 하는데, 네, 네. 그래서 가야 될 텐데 전문가님이 보기에는 갈 수 있을지 그럼 바로 물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삼성바이오로직스 45만 원에 30% 50만 원은 가야 하는데 말씀하셨어요. 갈 수 있을까요? 네, 갈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2달 동안 좀 끌고 오셨는데 이 매수하고 나서 좀 눌렸고 생각하고 계신 50만 원대까지는 좀 이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자, 그래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예전에 어떤 악재가 좀 있었는지 좀 알고 계시죠? 그래서 더 걱정이 돼요. 어떻게 될 그죠? 건지. 이 악재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특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악재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또 마음이 무거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참 고민이 많았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매수가보다는 조금 내려와 있어요. 45만 원에서 매수를 진행하셨고 지금 현재 44만 원 정도가 돼 있는데 일단은 걱정하지 좀 마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때 60만 원의 고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35만 원의 저점을 딱 찍었거든요. 근데 네네. 60만 원과 35만 원의 중간 지점이 어디입니까? 47만 5천 원, 약 48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여기 48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쪽에서 매수를 진행하고 60만 원 쪽에서 매수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35만 원짜리 매수를 진행했던 사람들의 평단가는 지금 현재 48만 원 정도로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쭉 내리다가 어디예요? 48만 원의 지지를 받고 올라왔다가 반등하지 못하고 여기서 한번 팍 떨어져 버렸죠. 그리고 나서 저점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올라오다가 121선의 저항을 받았던 종목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121선의 지지를 좀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기준선에 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올라오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50만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종목 자체가 뭐 나쁜 종목도 아니고 굉장히 좀 좋은 종목에다 좀 우량한 종목이고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간 자체가 한 달 정도는 더 가져가셔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네. 내일 바로 이번 주에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아니라 주봉상에서 보시게 된다면 기준선의 저항을 지금 이제 46만 원 정도에서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46만 원에 온다면 한 번 더 눌렸다가 갈 수 있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46만 원에서 올라왔다가 눌린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지지를 받고 50만 원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50만 원에 온다면 전량 정리 또는 반을 정리를 하시고 반을 정리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이 종목이 한 번 더 직전 고점이 있는 60만 원까지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때 당시의 이슈와 그때 당시 수급 상태를 보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삼성바이오로직스 충분히 50만 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요. 만약 이 구간대가 오면 반 정도 또는 전량 매도하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대폰 번호 뒷자리 50005님의 문자입니다. 비중 80% 제발 꼭 좀 봐주세요. 제발요. 비중이 너무 커서요. 보령 메디앙스 매수 단가 15,900원 비중 80% 보내주셨습니다. 제발을 5번을 외치셨어요, 전문가님. 어떤 진단 필요할까요? 네, 보령 메디앙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아 쪽으로 좀 이제 그 기업의 영업 활동이 유아용품을 만든다라고 좀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보령 메디앙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정책적인 이슈를 좀 받아주면서 이 유아 정책이 나와줄 때마다 좀 반등이 나와줬던 흐름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도 상승이 나와주고 얼마 전에도 또 상승이 나와주면서 윗골 달아주고 빠졌던 부분들의 흐름을 보자면 이 경협에서 이 북한의 이 그 유아용품을 지원한다라는 이슈가 살짝 돌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로투세븐, 보령 메디앙스, 아가방 컴퍼니 이런 종목들이 한번 이때 반등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 반등이 유지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눌려주면서 지금 현재 종목이 빠져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보령 메디앙스의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 보령 메디앙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쭉 하락을 했다가 이 7,000원 라인대에서 이제 좀 지지를 받아주면서 다시 한번 좀 이제 올라와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 보면은 지금이 딱 지지 라인대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일장에 이 지지 라인대 이탈하면은 추세 깨진 거예요. 이 종목은 이슈가 나와줄 때마다 한 번 반등은 나오겠지만 추세 자체는 하방이기 때문에 올라왔다가 또 윗골 다고 빠지면서 지속적으로 밑으로 내려갈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제가 그어드린 이 빨간색 선 있죠? 추세선. 이 추세선이 어디냐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한 13,700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13,7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이 종목은 정리를 하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시고 만약에 이 종목이 다시 한 번 더 이슈를 받아주면서 뭐 제로투세븐이라든지 아가방 컴퍼니, 뭐 보령 메디앙스 업종이 한 번 더 반등을 쏘아 올렸을 때는 16,000원까지는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16,000원까지 좀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3,700원 이탈하게 된다면 추세 자체가 무너져 버린 거기 때문에 정리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령 메디앙스는 13,700원 종가 기준 이 구간 이탈하면 정리하시고 목표가는 16,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상담입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1080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전선을 상당히 많이 매수했는데요. 매수가는 1,930원이고 비중은 25%입니다. 손절해야 하나요? 제발요, 제발. 부디 와이프한테 혼나기 싫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전문가님. 혼나지 않으려면 어떤 진단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종목 상담에 앞서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이 와이프한테 혼난다라는 거. 좀 이제 상당히 좀 두렵고 또 이제 가슴 아픈 일인데 와이프분한테 혼나지 않게끔 또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똑같이 경협주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금요일날 눌렸다가 월요일날 반등 나와줬던 똑같은 흐름이기 때문에 이것도 경협주구나라고 그냥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대한전선이 어떤 경협에 어떤 업종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몰라도 차트만 보면 경협주인지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경협주의 흐름이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20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여기서도 한번 반등이 나와줬던 종목입니다. 뭐 금요일은 예외고요. 자, 그리고 월요일 날도 눌렸다가 20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는 흐름을 보여줬고 오늘 음봉도 20선의 지지를 받아주면서 다시 한번 더 밑골을 좀 잡아줬다라는 건데,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경협주들은 뭐예요? 지금 정리할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정리를 할 타이밍이지만 오늘 좀 눌렸다라고 한다면 내일 또는 내일 모레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텐데 그때 정리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한번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가 한 이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를 한번 노려보셔도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가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2,100원 정도에서는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지금 20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와이프분한테 혼날 수도 있겠지만 20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더 크게 혼나요. 그렇기 때문에 20선을 이탈하게 되면 정리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전선 오늘 눌렸다면 내일이나 내일 모레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한가를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인데 상한가가 나오지 못하더라도 목표가는 2,100원 잡으라고 말씀하셨고요. 20선 이탈하면 정리하시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시청자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관심주도 기다리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이제 오늘 이 관심주도 또 이제 중국과 관련되는 종목을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원익큐브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원익큐브라는 종목 여러분도 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이제 기초 화학 약품이나 뭐 페인트, 실리콘, 뭐 건자재 이런 것들 좀 생산하는 뭐 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게다가 이제 경협과 중국의 이슈를 동시에 또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협 이슈에서 지금 올라갈 종목이고 경협이 끝난다라고 한다면 중국의 이슈를 받으면서 올라갈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매집 구간이다. 지금은 외국인들 매집 구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외국인들이 매집을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매집 이후에 상승이 나와주는 그 구간이 상당히 크다라고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원익큐브 이 차트를 보면서 이 가격 전략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익큐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구간이 지금 현재 이쪽 구간이에요. 2,000원 구간이 지금 현재 저점 구간입니다. 자, 근데 지금 2,000원의 지지를 받아주면서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눌리고요. 다시 한번 반등, 그리고 다시 한번 눌렸다가 여기서 역회전 숄더 패턴 나와주면서 반등 하나 싶더니 지금 현재 역회전 숄더 패턴에서 이 기준선이죠. 기준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더 저항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쪽에서 어떻게 되냐면 120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역회전 숄더 패턴 나왔고요. 여기죠. 역회전 숄더 패턴 나왔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눌렸어요. 자, 근데 지금 오늘의 흐름을 보시게 된다면 이 눌려주는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매집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기준선의 저항을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누구의 수급 주체라고요? 외국인의 수급 주체로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원익큐브 같은 경우에는 경협주의 이슈를 지금 받아주는 거고 조금 있으면은 중국과의 관련돼 있는 수혜도 받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 더 목표가를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 이하로 매매를 진행하시면 돼요. 내일 아마 오늘 종가에서 시작을 해서 잠깐 눌렸다가 올라가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초가 이하에서 매매를 진행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3,500원까지 잡아드립니다. 충분히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올라왔을 때는 직전 고점이 어디입니까? 3,250원이에요. 여기를 돌파해 줄 수 있겠다. 여기를 돌파하자라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충분히 3,500원까지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2,800원입니다. 2,800원, 21선을 이탈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정리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이 왕서방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오늘 어떤 종목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투자 가치, 이 기업의 가치가 한 번 더 500% 정도의 상승 가치가 있는 종목을 좀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 PD님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이 미국의 높은 관세, 지금 현재 관세가 25%에 30%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진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게다가 지금 현재 연변, 특히 이제 북한의 최상단 부근과 그쪽에 관련 있는 게 연변이죠. 거기서부터 하얼빈까지 상당히 많은 유동 인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연결하는 철도 건설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수주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영업이익이 500%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업이익이 이번 분기에만 500% 정도, 그 다음에 500% 증가한다고 한다면 이 종목은 기대감으로 500% 이상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주가가 500% 가치가 있는 상승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500%고요.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준다라고 한다면 더 큰 상승이 예상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분들만 매매를 진행하셔야 잘 가기 때문에 오늘 방송도 마찬가지로 30분 선착순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방송이 끝나고 진행이 되는 무료 강연에 들어오신다면 빨리 들어오셔야 됩니다. 선착순 30명이기 때문에 소수 인원에게만 이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늦지 말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은 관심주로 원익큐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협과 중국 이슈를 동시에 갖고 있는 종목인 만큼 지속 상승이 가능하다 말씀하셨고요.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매집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급등의 초입 구간이다 말씀하셨는데요.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시가 이하, 목표가는 3,500원, 손절가는 2,8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연변과 하얼빈에 있는 철도 건설의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증가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주가 상승, 세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종목 공개한다고 하시니까요. 어떤 종목일지 이어진 온라인 방송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투자보감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주식골 김태경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저희 투자보감은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든든한 투자보감과 열띤 상담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